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2020년 2월 19일날 이제 수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오늘은 이제 20일 라이브 방송을 해서 내일 방송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바이오를 생각을 하면 어때요? 2017년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좋은 얘기하면 막 욕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욕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투기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막 상승하고 할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환호. 욕을 하는 게 아니고 환호를 하죠. 그래갖고 여기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욕을 엄청 해요. 저도 막 신라젠 같은 거 15만원대 만원 간다 그랬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 만원 간다니까 욕 뒤지게 먹었다고. 진짜 만원 가버렸네. 그쵸? 요런 거 내가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라젠이 뭐 해갖고 임상 성공하고 뭐하고 했으면, 한 대충, 뭐, 7만원이든 10만원이든,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FDA 승인 나고 뭐하고 하면, 이제 다시 움직이고 뭐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게 막 실패를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살 나버렸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싫은 거지, 그냥. 내가 갖고 있는데. 난 여기다 전세에서 때려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그게 주가를 빠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이오 전략을 왜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냐. 회원분들은 내가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막 담는단 말이에요. 회원분들도 의아하죠. 야, 이거 숫자도 없는데 숫자만 막 얘기하는데 왜 담냐. 자, 여기에 대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해가야 돼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세우는 전략은 딴 거 없습니다. 대충 10개, 20개, 뭐 30개 사서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 중에 뭐 100% 이상 나오는 거 있으면 수익 좀 챙겨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에서, 대박 나는 것도 있을 거고, 한 10% 정도는 상장 폐지돼도 된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에 10%, 20% 정도는 뭐 상장 폐지돼도 난 이긴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달라요. 똑같은 비중으로 10개, 20개, 30개 사서, 이 중에 몇 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률이 50%가 무조건 넘어갈 구간 같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2017년도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게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는 바닥이 됐고 공매도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 공매도가 엄청 쌓여 있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뭐 이제 개별 이슈로 무슨 악재가 있는 기업들은 빠지는데 그 빠지는 폭도 이전처럼 막 하한가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악재가 나와도 대충 뭐 10% 20% 빠지고 말아요. 요런 부분들을 보고 또 빠질 때는 이때 당시에 뭐 티슈진이 문제가 생겨서 약을 뭐 티슈진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문제 생기고 뭐 여기저기 막 문제가 생길 때 헬릭스미스 HLB 막 문제가 생길 때 바이오 전체 기업들이 다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HLB라든가 뭐 티슈진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없는 바이오 기업들도 다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팔 사람들은 다 팔고 간 구간이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거죠. 바이오 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기회 요인을 보는 겁니다. 다만 리스크 구간이 있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담아가긴 어려우니까 계좌 비중의 10% 정도만 담자. 이것도 어떤 한 종목만 담는 게 아니고 기업을 나눠서 쪼개서 이렇게 담아보자 라는 식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장 회원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5G, 그 다음에 모듈, 카메라 모듈 섹터, 그 다음에가 OLED였어요. 어때요? 얘네들 성과 좋죠. 1, 2년 후에 성과 좋습니다. 2019년도에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예요? 자, 반도체, 자, 2차전지예요. 어때요? 다 성과 좋죠. 지금 2020년도에는 뭘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헬스케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시점을 보란 말이에요.
2017년, 18년도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던 기업이에요. 성장이라는 건 보여지는데 소외가 돼 있어. 아직 숫자가 안 찍히는 구간에. 이때 전부 다 환호했던 거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또 뭐예요? 자, 헬스케어. 여기에 환호했어요, 사람들이. 이 환호했던 거는 전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놓쳤을 때 이런 거 쳐다보는 게 아니다. 이거 담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다 증명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으로 다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라도 뻥카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뻥카가 없어요. 회원분들도 다 보고 계시고 산 증인이란 말이에요. 수익 스토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자, 반도체 2차전지 어때요? 틀린 거 있어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실패한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 자, 웅진에너지가 거의 뭐 상패 수준으로 갔고, 투자했던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가 상패 수준으로 갔고, 또 OC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00% 올라갔다가 이제 작살났죠. 요 밑에서 10만원대부터 다시 뭐 이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6만원대 와 있어요. 이거는 뭐 실패가 아니죠. 아직 안 끝난 거니까. OCI가 망할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게 실패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동차도 많이 빠졌죠. 근데 어때요? 제가 이게 좀 시점이 너무 빨랐어요. 지금은 다 돌아서고 있죠. 요런 흐름들이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실패한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확률이 어때요? 이길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뻥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공포가 잠식해 있어요. 헬스케어. 안 좋은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사람들은 전부 다 헬릭 스미스에 물려있고 신라젠에 물려있고 HLB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요런데 물려있으니까 어때요? 이거 빼고 사면 된다고. 지금은 사실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 저는 매수 포지션이 왔다고 생각해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모르겠고 얘는 아직 너무 한참 남은 그 회사라서 아직도 시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 뭐 비해서는 파이프라인도 뭐 팩사백 뭐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자 매수 포지션이 왔다고 생각해요. HLB 같은 경우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밸류가 적정한지를 모르겠어요.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다른 중소형주들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존의 대장주였던 여기에 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다 물려있으니까 헬스케어 샀던 사람들은 개미들 다 여기 있다고. 지금 다른 것들은 그냥 잔돈들만 들어가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공포가 만연해 있죠. 그리고 주가도 움직이지 못해요. 전부 뭘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걸 보고 있잖아. 5G만 보고 있고 반도체만 보고 있고 2차전지만 보고 있잖아요. 방송 틀어도 맨날 요거밖에 얘기 안 해. 그쵸? 저는 수익 스토리에서 수익 난 것들 계속 얘기하면 이것들 얘기 안 하잖아요. 사지 말라 그러잖아. 늦었다고. 조정 들어오면 다시 편입 포지션 보고 지금 구간에서 사지 말라 그러잖아.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해야 성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자, 거기 중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종목, 30종목 사서 내 계좌 비중의 10% 정도만 운영을 해가지고 요 중에 자, 50% 이상만 100% 이상 내자. 100% 이상 수익 내자. 골고루 사면 요거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골고루 사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헬스케어. 2019년 8월 달에 이제 바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중소형주를 저는 이제 공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어때요? 대형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금 중소형주들은 다 바닥에 깔려있어요.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타기가 들어가니까. 신용도 다시 10조까지 올라왔어요. 자,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면서 중소형주들이 자, 19년도 8월 달에 바닥인데 여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대형주만 지수를 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소형주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추세가 시작이 돼서 바닥 구간에서 1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자, 헬스케어 바닥 확인 시그널을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0만원을 넘어갔을 때 보여줬다고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한 12월달, 11월달부터 바이오 추천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담아가고 있고 이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담았어요. 비중도 거의 다 채워졌어요. 이제 우리 회원분들 중에 주식 부재 낭송소에는 아직 종목들을 좀 더 담아야 되고
바론투자 커뮤니티 리딩 계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채웠어요.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중에 보자고요. 자, 코스닥은 이제 어때요? 아직 헬스케어 바닥 확인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이게 바닥이다를 확인을 하려면 이게 빠지기 시작했던 요 시점에 여기를 넘어가는 구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게 바닥 확인 시그널이구나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무슨 쇼크니 뭐니 말을 많더라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나왔어요. 요 부분에서 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도 제가 여기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이게 사실 조금 더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 한 40% 정도 수익 중인 것 같아요. 이제 한 10만원 넘어가면 줄여놓고 보면 되겠죠. 5만원 밑에서 샀으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익 스토리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이제 올려드리는 구간이 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은 이제 이 헬스케어 중에 바이오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알테오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 보면 어때요? 기술 수출, 대형 기술 수출 이야기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자, 바닥 구간에서 어때요? 한 400% 올라왔네요, 지금. 그쵸? 헬렉스미스 HLB, 신라젠, 뭐, 요런 애들만 잠자고 있고, 기존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애들만 잠자고 있고요. 자, 이런 새로운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셀리버리. 자, 바닥 구간에서 이것도 한 10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자, 치메테마 주도주름이에요. 자, 젠백스, 셀리버리. 자, 마지막은 뭐예요? 시젠이라는 기업이 또 빅데이터 모멘텀을 가지고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죠. 자, 3월부터 이제 뭐 데이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합니다. 자, 유전자 관련 기업들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코로나 이슈까지 붙여서 지금 유전자 관련 기업들이 꿈틀꿈틀 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이슈가 꺼지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 코로나 이슈에 엮이지 않은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헬스케어를 요 세 가지 섹터를 놓고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술 수출.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치매. 이건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인데 바이오는 테마가 한번 붙으면 수백 프로씩 날아가니까 리스크를 감안하고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테마에 엮이는 기업들 중에서도 리스크가 많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왜?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이라기보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 30% 40% 더 빠진다 그러면, 기업 내용이 변화가 없이 빠진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다. 내가 사는 구간에서 30% 밀리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는 구간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수출, 그리고 유전자.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위주로 해서 비중을 채웠어요. 자, 그러면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2018년도에 아시아 지역 기술 거래 건수 및 금액을 보니까, 자, 중국이 2,900달러, 2,900억 달러야 뭐야? 이게 얼마야? 얼마인지가 안 나오네. 아무튼간 67건에 2,900달러는 아닐 거고 2,900만 달러인가? 아무튼간 요 정도의 실적을 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61개를 거래 건수를 가지는데 1130이란 말이에요. 중국은 67개에 2,900. 한국은 어때요? 독보적으로 1등이야. 근데 19개밖에 안 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걸 갖고 알아야 돼요. 한국이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은 기술 수출이 들어가면 대박인 거야. 대박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기술 수출까지 굉장히 어려운 거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거래 건수가 작은데 높다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안전한 거. 자, 61개. 중국보다 6개밖에 안 뒤지는데 금액은 훨씬 작죠. 이거는 거의 안전빵인 거. 요런 걸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해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위험. 한국은 어때요? 고위험. 대신에 터지면 대박인 거야. 요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은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대박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지 몰랐어요. 중국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해볼 만한 거예요. 쪽박 나봐야 100%인데 터지면 뭐 500% 1000%씩 가는데, 그쵸? 비중 나눠놓고 기다리면 되잖아. 어떤 이슈가 붙을 때까지. 이슈가 붙을 만한 애들을 찾아서 시가총액이 너무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 탄력이 충분히 나오겠다 보여지는 기업들을 찾아서 골고루 투자를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투기적인 관점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장 폐지 마이너스 100%라는 거는 깔고 하는 거예요. 바이오는. 자, 상장 폐지라든가 90% 손실 같은 건 깔고 하는 거라고요. 요런 거는 그냥 만나면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먹을 때 100% 300% 먹으면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2019년도에 한국 기업 기술 수출 실적. 2018년도에는 그래 이 정도 됐어. 그럼 2019년도에는 뭔데? 자, 여기 보니까 유한양행이 1월 달에 자, 9천억짜리 뭐가 하나가 있었고, 녹십자는 비공개고, 자, 1월 달에 또 티온바이오라는 애가 827억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상장을 했네요. 2월 달에는 이제 상장 대기 중인 SK바이오팜. 이건 상장되면 뭐 5조 정도 같이 받는다 그러니까 요게 또 상장되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뇌전증 신약 뭐 6,100억. 자, 올릭스라는 기업이 자 800억. 자, 셀트론이 288억. 녹십자는 또 비공개. 브릿지바이오라는 데가 자 1조 5,100억. 자, 유한양행 뭐 1조 50억. 그러니까 유한양행 합해갖고 올해만 그러니까 작년에 2019년도에만 기술 수출이 거의 2조 가까이 했네요. 그쵸? 자, 중외제약 자 800억. 자, GI 이노베이션 9천억. 큐라티스 뭐 1조 2천억. 알테오젠 6천억. 알테오젠은 6천억짜리가 있었는데 자, 글로벌 칩대 제약사 어디에다가 뭐 이제 제약사에서 이제 비밀로 해달라 그랬나봐요. 일단 6천억짜리 기술 수출이 있었는데 주가가 보니까 요렇게 올라갔네. 야, 이게 시총이 얼만데? 알테오젠 이거 시총이 얼만데? 이거를 계산해서 딱 보면 되겠죠.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슈가 안 붙고 움직임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추적을 해서 추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고를 하는 거다. 요런 데이터들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은 67개를 기술 수출했는데 요만큼 벌었네요. 근데 한국은 19개를 기술 수출해서 요만큼 벌었어. 이건 뭔 말이에요? 대박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국민성이 그렇다는 거야.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쪽박 나더라도 이제 터지면 대박 나는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하게 쌓아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일본 기업들은 그러면 어때요? 자, 바이오 기업들도 탄력이 약하겠죠. 한국은 움직이면 대박, 터지면 뭐 신라전처럼 쪽박,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요런 특성을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고, 자, 요거는 자, 기업들의 기술 수출 실적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하면서 시총이 얼마냐, 요런 걸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까지 이제 대입을 해보면 적정 가치는 나오지가 않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들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숫자가 없으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숫자가 없으니까. 요중에 또 숫자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요런 게 다 들어가서 회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시 나중에 움직이고 뭐하고 할 때 이제 보여주겠죠. 요게 2017년도에는 이런 걸 보고도 안 샀어요. 안 샀을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이오에 미쳐 있으니까. 환상을 품고 있으니까. 환상이라는 건 항상 버블을 낳으니까. 버블이라는 건 어때요? 당시에는 안 보이고 지나야 보이니까. 당시에는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근데 지나면 어때요?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이걸 볼 수 있죠. 그럼 바이오는 지금 침체냐 버블이냐? 지금 버블이냐 침체냐? 버블은 아닌 것 같고 침체에 가깝겠네. 그러면 투자 판단이 어때요? 침체 구간에 항상 매수해요. 버블 구간에 항상 매도. 사람들이 거꾸로 가야 된다. 거꾸로. 이 자료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따온 자료입니다. 제가 이걸 캡처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막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서 다시 이렇게 수작업으로 썼어요.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알테오존을 내가 보여드린 이유가 뭘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신약 개발 단계별 성공 확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임상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자, 1상 때 보통 어떻게 움직였냐, 2상 때는 어떻게 움직였냐. 보통 2상 때 탄력이 가장 큽니다. 3상 때는 어떤데? 자, 3상 때는 거의 뭐 답이 없어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성공을 해봐야 많이 못 올라가고 가봐야 뭐 1, 200%고 2상 때는 움직이면 한 500%, 1000%씩 가요. 심하면 막 2000%씩도 가고. 근데 이 3상 때는 성공을 해도 FDA 뭐 승인받고 나서 다시 뭐 약을 출시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버블이 꼈다가 3상 성공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버블이 꼈다 그때부터 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를 딱 봤을 때, 자, 어디서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자, 여기에서 유리한 거고, 여기서 투자하는 게 유리한 거고, 지금같이 다 폭락해 있을 때는 이것도 봐도 되죠. 근데 다 올라와 있을 때는 이건 피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접근법이 필요해요. 임상 실패했다고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막 헬릭 스미스 막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댓글 보면 뭐 사기꾼이니 뭐니 말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헬릭 스미스 그 CEO 같은 경우 보면 신라젠 CEO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15만원대 CEO가 뭐 1,500억치 팔아갖고 부동산 회사 설립하고 했으니까 욕먹어도 돼. 그거는 그래놓고 이제 뭐 결과가 안 좋아갖고 작살 내놨으니까 욕먹어도 된다고 그런 거는. 근데 헬릭 스미스 CEO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야. 세트리온 뭐 이제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왜 그렇게 욕하고 하냐고. 이 결과가 나쁘다고 죽일 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임상 1상을 보면 자, 차상위 단계까지 63%. 그러니까 2상까지 성공하는 확률이, 그러니까 1상이 성공할 확률이 63%. 3개 중에 2개가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판매 승인까지 보면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 9개는 부러진다는 거잖아. 확률이 10%밖에 안 된다고. 근데 여기에 유전자 관련 쪽들은 더 극악해요. 이게 뭐 5% 뭐 미만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헬릭 스미스가 임상하고 있는 그 약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그런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상은 보통 보면 어때요? 차상위 단계까지 자 30.7%, 그리고 자 1상에 실패하는 경우를 제외를 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2상이 진행 중인 기업들은 야 7개 중에 1개 되네. 그래도 확률이 요렇게나 높아. 7개 중에 1개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7개 중에 1개는 성공하는데 움직이면 1000%, 2000%씩 움직인단 말이야. 해볼만 하잖아. 7개 사갖고 하나만 터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임상 3상은 자 차상위 단계까지 임상 3상 성공하는데 58%, 그리고 판매 승인까지는 보통 이제 49%.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임상 3상이 2개가 진행 중이면, 2개 기업이 진행 중이면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임상 3상 뭐 진행했던 기업들 보니까 뭐 다 실패했어. 된 기업이 없어. 아직 뭐 매주온도 진행 중이고 HLB는 성공했다고 치면 뭐 거의 뭐 그쵸? 소요 기간을 놓고 보면 임상 1상부터는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임상 2상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임상 3상까지는 3년. 그러니까 임상 3상부터는 3년, 임상 2상은 2년, 그리고 판매 승인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승인 신청을 해놓으면 6개월 안에 이제 될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판매 승인까지는 승인 신청이 나면 85%니까 거의 뭐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요것도 4개 중에 1개는 실패하네. 임상 3상 끝내놓고 요 데이터 갖고 판매 승인 신청을 해도 25%는 실패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요거를 확률을 다 더해놓으면 정말 극악한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문제가 이제 뭐 10개 중에 1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한 거 아니냐. 90%는 잘못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죠. 1상부터 판매 승인까지 신청이 되는 동안 이 변동성이 있죠. 이 변동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투자가 아니라고 투기에 가깝죠. 투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바이오 기업들은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최소 10개, 20개 사서
최소 10개는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성공 확률이 9.6%인데 10개도 안 사면 어떡해. 한 개 갖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9.6%니까 재수없으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20개는 사자. 그리고 30개는 사자. 이 중에 몇 개만 하면 되네. 이 중에 한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 한두 개만 해서 성공하면 뭐 50배, 100배씩 갈 건데. 요런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 기업은 이렇게 철저하게 분산의 관점을 더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큰데 몰빵을 때려놓으면 얼마나 리스크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래에서 항상 리스크란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던 거고, 2017년도에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많이 껴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라고 그런 저주를 퍼붓겠냐고요. 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나랑 무슨 뭐 원수지간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투자 결정을 해야 이게 어떤 전략이라는 게 수립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몰빵 실어버리고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해갖고 안 돼버리면 욕하고 하면은 그건 인성이 얼마나 썩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해야죠. 인간 새끼가 아니잖아. 그쵸? 자, 바이오 투자 전략을 해서 명확하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자, 10개, 20개 요거 안 살 거면 하지 마세요. 바이오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헬스케어 중에 의료장비, 뭐 제약기업들 이런 거 밸류 분석 해놓은 것들 내가 추려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해볼 이야기들도 있고, 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산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을 버리면 안 되죠. 자, 성과를 확실하게 내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 보여주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돈을 가져다 주고 있잖아.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지. 근데 기술 수출이란 것도 사실 뭐 80%, 90%는 빠다리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통계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뭐 5%를 받든 10%를 받든 마일스톤 받고 뭐하고 한 다음에 임상 중에 이게 빠그러지고 만약에 그 회사에서 포기해버리면 계약금만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 확률이 내가 알고 있기는 10%, 20% 뭐 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가 실패 확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 수출이 이렇게 돼도 여기에서 한 10%, 20%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다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되면 대박이죠. 그 약을 팔아서 로얄티까지 계속 받게 되니까 요 중에 이제 10%, 20%만 된다 그래도 요것도 되게 큰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고 봐야 된다. 기술 수출이라는 게 이 돈이 이렇게 다 찍혔다, 이 돈이 다 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하는 게. 그렇게 어떤 데이터를 갖다 놔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서 심리적인 관점의 접근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심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뭐예요? 투기적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어때요? 비중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략 수립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여기에서도 효율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종목 얘기도 좀 해보고, 자, 회원 방송에서 더 자세한 부분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